반도체 수출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 당연한 거죠. 우리 반도체 수출의 가장 큰 시장이 북미입니다. 결국은 카나다를 통해 갖고 미국으로 내려가는 구조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카나다가 주어 터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쉽사리 지금 카나다도 수출 물량을 선제적으로 끌고 갈 수 없단 말이죠. 즉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로 이 사태는 이미 예견돼 왔던 겁니다. 트럼프가 이제 기준을 정하겠죠. 반도체에 대한 수입 수출에 대한 기준을 정해서 시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때 가서 재개가 될 겁니다. 왜냐면 이제 그때는 어쩔 수 없는 거잖아. 그때는 얼마든 관세를 물어야 되는 거고 거기에 맞춰서 소비자 가격, 도매 가격이 결정이 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는 일단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받아들여야 됩니다만 어찌 됐거나 지금 당장에 물건을 팔아야 되는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곤란한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진짜 이런 경제 뉴스를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국제 정세를 알아야 돼요. 그럼요. 예.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뭐 우리가 전 세계 반도체를 제일 많이 만드니까 그냥 오늘 집어넣으면 오늘 그냥 귀사 실리콘 집어넣으면 2시간 있다가 뚝딱 하고 반도체가 나오는 줄 알지만 원재료 투입해서 실물이 나오는 데까지 한 라인을 다 돌아갖고 나오는데 석 달이 걸립니다. 석 달. 그러니까 완전한 재료 단계에서부터 완제품이 나오려고 하면 이게 3개월 정도의 공정을 내부에서 거쳐야지 이게 완성품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반도체는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갖고 그 시장에 대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미 3개월 전에 요 시기에 어느 정도 시장 수요가 있을 거다라는 예측 하에서 라인을 줄이거나, 생산 라인의 규모를 줄이거나 아니면 늘리거나 하는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미 지금 이런 사태를 알고 있는 그 반도체 업체들은 이미 작년 연말부터 생산 규모를 줄여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표로 보면 투자라든지 생산설비 가동률 또는 생산설비 증설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불안한 지표가 나오는 겁니다. 이걸 해소하기 위한 방법이 뭐겠어요? 안정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그 국가 또는 그 상대방하고의 신뢰를 쌓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트럼프랑 협상을 해야죠. 왜? 전 세계에서 반도체를 가장 많이 쓰는 나라가 사실 미국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중국이라고 생각하고 계신데 아니요. 그거는 중국은 사실은 이제 그 오래된 그 우리가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단순한 반도체 같은 걸 쓰는 거고 그런 거는 중국 안에서도 만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첨단 기술력의 집약된 부분은 미국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미국의 반도체 수요를 따라가는데 그거를 우리 삼성이 너무 잘해갖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너무 잘해갖고 60% 70%를 전부 다 독식을 하니까 미국 내에 있는 기업들이 저것 좀 견제해 주세요. 한국 좀 견제해 주세요라고 맨날 정치인들한테 로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든 같은 경우에 한국에 들어와라. 아니면 관세 때려가지고 미국에 들어와라. 한국에서 공장 옮겨와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 트럼프도 똑같은 요구를 하고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이걸 갖다가 생산을 다각화해서 전 세계에 팔아먹을 수 있다고 치면 또는 미국이 그냥 그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저런 관세 정책들을 피해갈 수 있는 일종의 조약이라든지 우회할 수 있는 통로가 있다 그러면 얼마든지 투자해가지고 생산량을 늘리고 우리가 재고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해소를 할 수 있는 계획적인 생산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반도체가 망하고 삼성이 이렇게 지수가 빠진 이유가 뭐냐? 삼성이 뭐 고의로 그랬는지 실수로 그랬는지 계산을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재고가 지난 2년 반 동안 역대 최고였어요. 거의 1년치 생산량을 삼성도 하이닉스도 재고로 쥐고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우크라이나 전장 영향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그 국제 정세상의 영향도 있었습니다만 이 엄청난 재고들 때문에 사실 삼성도 그렇고 SK도 그렇고 수익이 거의 없는 상태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물건은 다 돈 들여서 만들어놨는데 팔리질 않아. 그렇다고 해갖고 덤핑 쳐갖고 싸게 풀 데도 없는 거예요.
아예 수요가 안 생기니까. 그 수요를 지금 다시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AI나 뭐 인공지능이나 로봇이나 요런 쪽으로 가는 첨단 사업들, 요런 쪽으로 우리가 활로가 뚫려야만 대한민국은 수출길을 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잘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미국을 어떻게 잘 건드리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트럼프를 어떻게 다뤄야지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좋은 조건으로 이런 것들을 해낼 수 있겠느냐는 거지. 그러려고 하면 미국 정부한테 주고받으면서 당당하게 제대로 된 외교적 협상을 할 수 있는 외교적 자주권이 있어야 돼. 근데 그동안 윤석열 정부가 그게 있었냐고. 윤석열 정부가 맨날 이재용이는 끌고 다니면서 대기업 총수들은 끌고 다니면서 맨날 술 먹이고 술값 다 엎어치기 씌웠지만 떡볶이 먹이고 국내선 떡볶이 먹이고 해외 나가고 양주 먹이고 엘리베이터 토하도록 먹이고 노래 부르고 노래 시키고 그랬던 윤석열 정부가 진짜 그 기업들을 위해서 외국하고의 협상에서 유리한 뭐라도 따다 준 게 있냐고. 원전 따온다 그러더니 그 원전도 다 나가리 되고 없잖아요. 반도체 협상한다고. 이제 중국은 거래 안 한다고 큰 소리 땅땅 치던 놈이 최상목이었어. 지금 다시 중국이랑 해야 된대잖아.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게 물론 뭐 반도체법 중요하죠. 거기에 관련된 국가적 지원도 필요합니다만 외교를 잘해야 돼요. 특히 서방 국가들하고 당당하게 기브앤테이크를 할 수 있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그 조건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정부는 애초에 그걸 할 마음이 없어.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아니 그래서 우리가 오늘 어떻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국제 정세를 이제 더 이상 내가 한국 국민이니까 한국 정치만 잘 알면 되지가 안 된다고 저희가 계속 그런 식으로 결론은 나게 되잖아요. 여러분도 정말 국제 정세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게 맞구나라는 걸 점점 깨달으시는데 사실은 삼성도 그렇고 LG도 그렇고 SK도 그렇고 우리나라 기업들, 그러니까 수출 특히하는 다국적 기업화된 그 기업들의 조직 중에서 가장 중요한 조직이 어디냐면 경제연구소예요. 그러니까 아까 싱크탱크 말씀을 드렸는데 삼성경제연구소가 사실은 우리나라에 있는 연구소 중에서 가장 탑입니다. 그 안에서 다루는 정보가 가장 광범위하고 가장 정확하다고 얘기를 해요. 삼성은 자체적으로 휴민트를 꾸려놨어요. 다른 나라에. 그 정도로 삼성이 자체적으로 굴러간단 말이에요. 우리 정부에 육박하는 수준의 정보력을 삼성 자체적으로 뿌린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겠냐는 거예요. 삼성이라는 기업이 살기 위해서는 국제정세에 가장 민감해야 되고 가장 정확한 국제정보를 캐치해야 된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업 하나를 운영하기 위해서도 국제정세가 이렇게 중요하구나를 이미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어떻게 나라를 운영하겠다고 대통령이 되겠다고 된 사람이 외교라고는 1도 모르고 국제정세에는 1도 관심이 없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하고 이재용 회장하고의 만남이 20일경으로 지금 약속이 잡혔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꼴이 너무 배기 싫은 거야 지금 국짐이랑. 왜냐면 이게 사실은 상징성이 매우 크거든요. 왜냐면 이재용은 그동안 이 사진으로 해서 보여지는 것처럼 윤석열의 정치적 행보, 외교적 행보에 사실상의 얼굴 마담으로 다 불려나간 거야. 윤석열 혼자 가면 상대 나라에서 안 만나줘. 당연하지. 그러니까 바이든도 와서 삼성 공장에 먼저 삼성 공장 구경하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의 이재용이라고 하는 사람의 영향력이 윤석열을 뛰어넘은 지는 오래됐다는 거지. 그 영향력을 가지고 그걸 발휘해갖고 더더욱 중요한 일들, 국익에 도움이 되는 삼성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수발을 들어줬는데 지난 2년 동안 삼성전자가 법인세가 제로야. 1년에 400조를 수출을 해갖고 60조, 70조를 벌어가지고 법인세를 최소한 15조, 20조씩 내던 삼성이 지난 2년 동안 어찌됐거나 장부상으로 번 게 한 푼도 없게 됐어. 이게 이재용의 잘못이기만 하겠냐고요. 그러한
그러한 기업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못 만들어준 우리의 외교 실패도 있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차기 대권이 유력한 이재명 대표와 둘의 만남이 이루어진다. 구체적으로는 무슨 얘기를 할지를 모르겠으나 저쪽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이 정권 진짜로 끝나는구나. 이제 기득권도 저쪽으로 다, 기득권들도 전부 다 대기업들도 이재명하고 손을 잡고 가는구나라고 하는 뉘앙스가 비치니까 너무 그게 싫은 거야, 지금 이찍들은. 국지만 발작을 하고 있어요. 왜 싫지? 지네도 만나 그러면. 그러니까. 만나 못 만나? 안 만나주겠지. 니네들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얘기 있었잖아요. 그 30% 국가 투자하는 지분도 국민들한테 돌려준다고. AI 사업이나 이런 데 첨단 사업에 정부가 투자하게 되면 그 투자 지분으로 얻어지는 그 소득을 국민들한테 공적으로 돌려주겠다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상황에서 이재명이 30% 삼성전자 주식 달라 그러더냐고. 저한테 얘기하시라고. 저희가 막아드리겠다고. 얼토당토하는 소리라고. 이재용이 뭐 30% 주식이 있어요? 이재용도 30%가 없을 거. 삼성 일가가 다 갖고 있는 거 합쳐서 9%도 안 돼. 근데 무슨 30%를 이재용한테 뺏으려고, 협박을 하러 간다는 거야. 외국 좀비들은 뇌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믿습니다. 그냥 그렇게 믿어요. 공산당이라고 하고 막 난리가 났어. 아휴, 글도 못 읽어. 아휴. 그래서, 글도 못 읽고 이해를 못해. 이해도 한국말인데 이해를 못해. 지금도 프레카드 걸어놓은 거 보세요. 이재명이 민주노총 눈치 보면서 반도체법을 막고 있다라고 걸어놔요. 어? 이 동네 프레카드를 그렇게 걸어서 국짐에서. 난 진짜, 난 정말 간절한 바람이 있다면, 온 국민을 좀 교육시키고 싶어요. 너무 답답해요. 너무 무식해서. 그래서 우리는 우리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저희하고의 어떤 공감이 될 수 있는, 저희 26만 유튜브 애청자들하고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너무 편해요. 이 상황에 와갖고, 이재용이, 삼성전자 30%를 뺏어가지고, 자기 정치 자금으로 쓰려고 한다. 북한에 헌납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하는 그 벌레들은 최소한 우리 방송은 듣지 않거든. 끔찍하다, 진짜. 수준 차이가 너무 나잖아. 그러니까 그걸 일일이 아니에요라고 설명해 주는 것도 이거 진짜 극한 직업인 거예요. 웃기는 거 설명해도 못 알아듣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거지. 하늘이 왜 파래요라고 물어보는 순간 파라니까 파랗지. 네 눈에는 저게 빨개 보여? 라고 하는 걸로 끝나야 되는데 그 정도면 다행이지. 왜 파란 거예요? 민주당이 숫자가 많아서 하늘이 파래진 거 아니에요? 원래는 빨갰는데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쓰고 나오니까 결국에 나중에 가갖고는 내가 너랑 얘기를 하느니 차라리 말통하는 다른 사람들하고 건전한 얘기를 하는 게 낫겠구나라는 차원에서 우리는 벌레를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은. 그리고 우리는 막말로 우리 쪽에 있으려면은 무식하면은 우리 쪽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민주당 당원들의 지지를 받아서 의원이 되려면 정말 당원들이 인정할 정도의 똑똑함이나 스마트함이나 어떤 역량을 증명을 해야 돼, 스스로. 근데 저쪽은 그냥 가가지고 죽이자! 밟아! 이딴 얘기만 해도 배지를 달 수 있는 거야. 그렇게 배지 단 의원하고 제대로 검증받아서 배지 단 의원들하고 의회 안에 넣어놔 봐요.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국회 상임위 안에서 계속 해갖고 발리는 꼬라지들만 당하는 거예요. 맨날 거짓말이나 하고 가짜 뉴스밖에 틀어댈 수 없는 거고 다 민주당 탓이고 다 이재명 탓. 막 천지창조를 나중에 이재명이 했다고 하게 생겼어 지금. 하실 분 같긴 해. 지금 그런 아니 했을지도 몰라. 이 찍들은 믿고 있을지도 몰라. 천지를 이재명이 창조해갖고 지금 나라가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니까. 안 한 게 어딨어 도대체.